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2단계 하락 발생할까? 자, 요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까지는 비트코인 흐름 좋고 알트코인들도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가도 괜찮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뒤로 볼게요. 지금 비트가 2% 빠지는데 이더리움은 4%.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올랐던 거 다시 내려온 느낌. 비트코인도 오르고 나서 살짝 내려온 느낌. 그냥 이 정도가 이제 다죠. 자, 알트코인들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애들 10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뒤로 많이 빠진 애가 이뮤터블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올랐던 거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준가가 최근에 나타났던 그 저점 자리 여기를 깨고 내려간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횡보 아니면 올랐던 거 반납 또는 올랐던 거 일부 하락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이프도 마찬가지. 세이프도 이번에 시세 잘 나왔잖아요. 그거 나오고 조정받는 거고 에이브도 마찬가지. 그죠? 에이브는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인데 뭐 그렇게 이걸 큰 조정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자, 블러도 마찬가지. 못 갔는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저점이 올해 8월이었거든요. 8월과 9월인데 거기를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냐?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좀 무서움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두 단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일봉으로 보면 별로 티가 안 나요. 자, 분봉으로 봤을 때 노란 선 장기 이평이 보일 겁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옛날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상승에 대해서 장기 이평선하고 좀 멀어지면 붙어서 조정이 나오고 올라가서 조정이 나오면 노란선하고 붙고 지금도 그냥 노란선하고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과거로 봤을 때 뒤로 좀 바꿔서 보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눌리고 그죠? 좀 내려가고 이런 사이클이 나타났었죠. 자, 근데 이제 지금은 2단계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스탑이 될 가능성을 하나 열어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조정받는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만들어준 이후에 조정. 근데 어제 조정은 사실 거의 보합에 끝났어요. 0.7% 빠졌으니까 크게 안 밀렸고 오늘이 2.3이니까 이틀 동안 3% 빠지잖아요. 이틀 동안 3%인데 어디가 중요하다. 여기. 자, 오늘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자리가 이번 주에 붕괴될 거냐? 아니면 여기를 받쳐주고 다시 올려줄 거냐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는 만약에 붕괴가 됐어요.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러는데 붕괴되게 되면 공간을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냐. 자, 여기에서 단어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간. 범위로 보시면 돼요. 이걸 범위로 보면 되는데 9천까지 열어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열려는 있구나. 근데 저기 올지 안 올지는 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공간이 범위가 이게 커졌다 그래서 밑으로 열렸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무조건 찍는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5대 5거든요. 공간이 열렸을 때 터치하는 부분이 있고 열렸는데도 거길 가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대 5 확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하고 해외하고 같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국내, 해외. 오늘 이탈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점 자리가 얼마냐면 9,730만 원이거든요. 그냥 9,700 잡고 계산을 하면은 국내나 해외나 이 자리값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즉 지지해주고 나서 이렇게 밑꼬리가 살짝 달리는 케이스가 만들어진 거죠. 오늘 캔들에. 그러니까 오늘은 부셔지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냥 적절한 하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이런 하락 있죠. 이런 하락처럼 그냥 여기서 좀 등장했다. 그냥 이 정도가 다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하락이 되면 그러면 9천까지 열어놔야 되는 공간은 있는데 여길 지켜줬을 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1억 초반까지 올라갈 겁니다. 아마 전고점이 뚫릴 거예요. 최근 전고점이 1억 500이거든요. 그죠? 정확히 딱 1억 500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지금 따지면 9,800이라고 했을 때 7%밖에 차이 안 나요. 7%. 이번에 상승 나왔던 게 2.7, 4% 이틀 만에 거의 7% 올라왔거든요. 요런 반등 한 번 더 나오면 그냥 한 1100 정도
1200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앞선 전고점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된다고 했을 때 강력하게 한번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 구간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9천까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더 빠지거나 안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깨져서 9천까지 열려 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에 대한 어떤 조정 자리를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올렸던 알트코인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저번에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렸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종합해서 보게 되면 만약에 얘가 9,000이나 9,500, 9,200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상승폭은 엄청나게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갑작스럽게 진짜 큰 변수,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지지 자리를 지켜준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거랑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9천까지 공간이 열려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가게 되면 공간이 커지더라, 이게 있는데 그거 말고 최악의 조건을 갖추려면 여기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맞아야 돼요. 한 방 딱 때려 맞아야 됩니다. 이때처럼 10%짜리처럼 한 대 때려 맞았을 때 8천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악재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급락으로 이렇게 왕창 빠지든지 아니면 급락이 빠지면서 거래까지 올라오든지, 이러면은 시장의 변동사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나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렸다 이게 천천히 내려와서 이렇게 떨어지면 9천 정도거든요. 근데 9천 정도 도달했을 때는 이거는 이때 왔을 때 다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셨죠? 지금 당장 9천까지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시세는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단기 시세가 끊어지지 않다고 있다는 거는 9월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단 한 번도 이탈 없이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깨지고 있어요.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이라는 건 있는데 이 조정받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중간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직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들어오고 있는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쁜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무섭다. 왜 이만큼 올려놨는데 갑자기 훅 밀어버리니까 다 파란불이어서 조금 공포감이 조성이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주봉으로 보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천천히 잘 올라갔잖아요. 주봉상 보게 되면 너무 가파른 상승이 나왔죠. 가파른 상승이란 뭐냐? 너무 안 쉬고 갔다는 거예요. 9월자부터 해가지고 주봉상에서 조정받은 자리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 6주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잠깐 쉬고. 근데 이거에 대한 뭐가 걸렸다? 과열 발생.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다이렉트로 이렇게 밀려버려서 옛날처럼 막 쾅 떨어지면 과열 구간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바로 반등 자리. 얘도 과열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 자리.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 형식적인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얘가 설령 이 자리를 지켜줘서 조정받고 다시 가든지, 붕괴가 됐는데 붕괴됐다가 바로 다시 뻥 하고 살아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고 저는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항상 잠깐 조정받고 가는 시세가 많았지, 긴 조정받고 계속 뭐 또 몇 달 동안 걸리고 많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치 자체도 과열이 아주 극심하게 심한 과열 구간이 아니고 그냥 적당한 과열이 걸린 자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큰 그 막 급등이 돼가지고 급락이 돼야 되는 이런 포지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못 갔으니까. 그냥 적당히 올라가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과열이네 하고 이렇게 그냥 쉬어가는 이런 자리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좀 눌리고 있던 것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만약에 지지 패턴이 나와준다 그러면 바로 빠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고 분봉상에서도 악재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물이 과거 대비 너무 과하게 쏟아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오늘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